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10월 30일 9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기분 좋은 말을 소리내보자.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아이스크림, 얼음, 바람. 사랑하는, 소중한, 달린다, 비. 머릿속에 가득 기분 좋은 느낌표를 밟아보자. 느낌표들을 밟아보자. 만져보자. 핥아보자. 깨물어보자. 맞아보자. 터뜨려보자. 지금 읽어드린 글은 시인 황인숙님의 시 말의 힘의 구절이었습니다.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고 그의 삶이겠지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부터 시작하는 것 어떠실까요?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동물원이 불렀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많은 도시가 그러하듯 안산도 매년 초에 되면 그 해에 올해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성인 도서 한 권, 또 아동 도서 한 권을 선택을 하죠. 그 전해 그 수많은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 해 같은 안산 시민이라면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책인데요. 금년에 결정된 책이 백수린 작가의 눈부신 안부라고 하는 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중앙도서관에서 선포식을 하고 그다음에 각 도서관들마다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저자 초청도 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가졌는데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매해 그 해에 선정된 책들을 가지고 좀 토론하는 시간을 짧지만 한번 가져봤던 순서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금년의 책을 가지고 우리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같이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책을 가지고 뭐 1시간 내에 토론한다는 게 좀 무섭긴 하지만 가장 엑기스를 뽑아서 이미 이 책을 가지고 충분히 읽으시고 토론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서 토론 모임 책을 읽다의 모임에서 나오신 두 분 선생님이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직접 인사 듣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책을 읽다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 한번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 월피동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 아직은 40대 최오키입니다. 네, 최오키 선생님. 네, 그다음에 저는 호수동에서 온 조지혜입니다. 네, 조지혜 선생님. 자, 사는 지역이 틀리세요. 사는 지역이 틀리신데 책을 읽다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만나신 모양이시죠? 자, 잠깐만요. 지금 아주 살짝 우리가 책을 읽다가 아니라 독서 읽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아, 제가 잘못 소개를 좀 드렸네요. 책을 읽다가 아니라 독서 읽다. 네. 네, 독서 읽다. 어느 도서관에서 진행하셨던 모임이시죠? 상록수 도서관에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2달간 주최한 독서 있다라는 모임에서 만났고요. 조지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서평 쓰기가 있었어요. 중앙도서관에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 독서 있다 그 독서 모임에 참여를 좀 늦게 네, 같이 중간에 들어갔죠. 네. 아, 그러니까 원래 최옥희 선생님이 먼저 독서 있다에 참여를 하셨다가 네.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서평 쓰기 모임에서 만나셔가지고 네. 조지혜 선생님을 초대를 하셨군요. 네, 맞아요. 그 독서 있다라고 하는 모임 자체는 원래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던 거였는데 맞아요. 네.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진 네, 모임이다. 맞아요. 네. 몇 분 정도나 만나시나요? 처음 저희 했을 때는 20명을 모집했었고 네. 이제 같이 독서 모임을 했던 분들은 한 17명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조지혜님까지 포함해서 7명 같이 계속 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는 분들 같이 모여서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네,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기간은 얼마에 한 번씩 만나시나요? 한 달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 네. 상록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 컨퍼런스 룸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네. 네, 좋습니다. 자, 뭐,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셨으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책을 한 10여 권 이상 좀 읽으셨겠대요, 지금까지? 네, 예. 그렇죠. 어떤 책들을 주로 읽으셨어요? 가장 최근에 읽은 게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고요. 아, 네.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톨스토이의? 네, 맞아요. 네. 그 책으로 저희 한 번 모이면 2시간씩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날은 2시간이 넘어가게 계속 얘기가 이어지는 그런 네. 책이었고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도 정말 좋았던 책이고요. 네. 조지혜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몇 번 정도 참석을 하신 건가요? 한 번 빠져. 3번 참석한 거죠. 3번이요? 네. 네. 자, 그럼 3번 책 중에서 뭐 기장, 3권 책이 뭐 미드나잇 라이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다른 분들한테 추천 많이 했어요. 네.
또 어떤 책이셨어요? 그리고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하고 다 뭐였죠? 생각은 안 나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40대 넘어가면 나타나는 가정주부들의 기억감들이요. 네. 건망증, 간섭 현상이 일어나. 자, 원래 두 분 다 책을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들이신가요? 치오킨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는 책을 좋아했는데 네. 많이 읽지는 못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전부터 책은 좋아했지만 책이 많지는 않았어요, 집에. 네. 그 지금 몇 년 전부터 책을 사 모으기 시작하고 좀 이게 너무 집에 정리가 좀 안 된다 싶어서 요즘에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네, 네. 뭐 도서관은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치오킨 선생님은 책은 좋아했지만 많이 읽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책을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다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요. 네. 네, 맞아요. 계기가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계기였나요? 유튜브를 제가 책 소개해주는 유튜버의 유튜브를 보다가 그 유튜버님이 태백산맥이란 책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네, 조정래 선생의. 네, 예. 그 책이 너무 10권인데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데 그때 당시 하고 있던 그 직업을 그만두면서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그만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쳤네. 그 당시에 제가 태백산맥 책이 집에 있었어요. 네, 언젠간 읽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둔 책이었는데 그걸 안 읽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읽어봐야겠다.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읽을 만큼의 그런 책이 값진 책인가 보다. 그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죠. 너무 좋았던 책이었고요. 네. 그걸 계기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20권짜리 그것도 읽고 네, 그랬어요. 처음 시작 자체로 아주 빡세게 시작하셨네. 네. 우리 조지혜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책을 좋아하고 웹소설도 많이 읽는 편이에요. 평상시에도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셨던 분이시네. 네. 나름대로 책에는 이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시란 얘기신데 어떻게 모이시는 분들이 전부 여성이세요? 아니면 남성도 있으세요? 네, 다 여성분들이세요. 이럴 때 남성 한 명 들어가면 인기 짱일 텐데. 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책에는 관심이 없어도 혹시 여성들 사이에서 한번 튀어보고 싶다 핵심 있으신 분들은 네, 자 눈부신 안부 금년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책은 이미 전에 한번 읽고서 토론을 한번 해보신 책이시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얘기하시면서 충분히 그 어떤 이 책에서 전달하려고 한 핵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 책은 이런 책이야 라고 한번 소개해 주신다는 개념 정도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가 백수린 작가예요. 백수린 작가인데 앞에 이 책에 보면 이게 문학동네 건가요? 책이? 네, 맞아요. 문학동네 거죠. 앞에 책 날개에 보면은 작가 소개가 좀 있는데 네. 우리 어느 분이 소개 좀 잠깐 해주실까요? 이 책에 있는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날개에 있는 네, 부분은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폴링 인 폴, 참담한 빛, 여름의 빌라, 중편소설 친애하고 친애하는, 짧은 소설 오늘 밤은 사라지지 말아요, 산문집 다정한 매일매일,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등이 있다. 한국일보 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혜조 소설문학상, 문지문학상, 김승옥 문학상, 우수상, 젊은 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네,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아주 중량감 있는 저 상들을 수상을 하셨어요. 직접 안산에 오셨을 때 한번 뵈셨나요? 네. 네. 어떠셨어요, 조지혜 선생님? 너무 잘 갔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작가와의 만남이었잖아요. 중앙도서관에서 저녁에 하는 걸 갔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이랬던 부분이 다 이해가 되면서 작가님 만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작가님 보니까 나도 쓸만하다, 뭐 써볼만하다, 글을 쓸만하다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제가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책을 읽으셨을 텐데 이 책에 대한 전체 총평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이셨나요, 지혁진 선생님? 저는 그 백수진 작가님한테 직접 책을 들고 가서 사인을 받았어요. 네, 네, 사인이 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써주신 그 문구가 다정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라는 문장이거든요. 네, 네. 이 문장이 이 책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또 너무 예쁜 글이라서 가능한 오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고 싶을 정도로 따뜻했던 책이었다, 나한테는. 네, 맞아요. 어떠세요, 조지현 선생님? 네, 저도 이 책은 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가 깔린, 밑에 깔린 그런 소설로 느껴졌었고, 한마디로 좀 적당하게 그 오지랖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글이었어요. 그 오지랖이라고 하는 게 내 일은 아니지만 남의 일에 좀 간섭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쓸데기 없이 나 왜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써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인간 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지랖이 필요할 때가 있다. 네. 근데 그런 오지랖이 귀찮거나 패로 오른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네. 그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맺게 만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오지랖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이 책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언니를 가스 폭발 사고로 잃었던 한 가족이 그 언니를 잃었던 상처를 치유하고자 아버지는 지방으로 내려가 있고 엄마와 이제 자매 둘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2년 동안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죠. 거기 갔는데 거기서 만난 이제 그 한국 파독 간호사 네. 자녀들 2명을 만나게 되고 그 자녀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파독 간호사로 온 엄마가 이제 뇌종양으로 점점 수명을 잃어가는데 그 엄마를 죽기 전에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주고 싶다. 네. 그런데 이 파독 간호사의 2 자녀는 한국말을 잘 못하니 엄마가 써놓았던 일기장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한번 우리 엄마를 좀 찾아다오. 이렇게 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네,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이런 서사가 하나의 중심이 쭉 하나 깔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언니를 잃어서 이 독일로 간 해미라고 하는 주인공, 여주인공의 개인사가 또 같이 펼쳐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대학 때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또 어떤 러브스토리 라인도 살짝 깔리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깔려가면서 시주가 날줄이 잘 엮어나갔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 네.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눈부신 안부에 깔려 있는 오지랖이라고 하지만 이 오지랖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혜미는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다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선택하죠. 어릴 때.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서 보통 아이 때는 순수하게 말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네. 근데 혜미는 반대로 어른이 된 다음에는 사실만 말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10년 넘게 일을 하던 기자도 그만두게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거짓말을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예, 자기의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좀 후회하는 네.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딱 무슨 내용인지 알 텐데 이제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혜미가 자기 언니가 이제 3자매였는데 큰 언니가 가스 폭발 사고로 죽게 돼. 그러니까 엄마 부모님이 힘들어하시죠. 근데 본인은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힘들지 않아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파독 간호사 자녀들 독일에서 만난 그 친구들이 우리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줘라고 얘기할 때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짓말들이 발단이 되어서 그것들을 막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2년만 있다가 한국의 IMF가 아니라 뭐였죠?
맞네.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독일에 있던 친구들은 계속 이게 혜미한테 자기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을 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어. 그때 독일로부터 전화 온 어떻게 보면 독촉하는 전화를 받고 그래 나 엄마의 첫사랑 찾았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책임지다가 보니까 도저히 찾지를 못한 상태에서 거짓말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서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죠. 네. 내가 남의 인생에 큰 거짓말을 했다. 네.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렸다라고 후회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사람에게 관계 맺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다 쳐내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가 됐는데 기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어떤 죄책감도 좀 있고 그래서 기자도 그만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연하게 다시 자기가 그때 했었던 옛사람 찾아주기 그 사람을 진짜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자료를 추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 최욱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다정함이 사람을 구원한다.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거짓말을 치유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정함이 연결이 되어서 본인도 치유하고 관계도 치유해가는 작업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 큰 책의 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런 것들 중에 어쨌든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좋은 내용도 있고 하지만 또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온 또 좋은 문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을 한두 구절씩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부분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네, 페이지가 304페이지.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 너의 편지를 전해준 아이들의 마음이 나를 며칠 더 살 수 있게 했듯이 다정한 마음이 몇 번이고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이 말이 가슴 깊게 좀 남았던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네. 이 혜미가 그냥 엉겹길에 자기가 첫사랑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쓴 편지가 이제 바다를 넘어서 죽어가는 엄마 손에 도착을 했어. 근데 엄마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이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려고 했던 그 노력을 마음에 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썼던 거잖아요. 그 편지 한 구절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했던 말이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이 나는 엄마죠. 네. 나를 위해 너의 편지를 전해준, 너라고 하는 거는 혜미의 편지를 전해준 독일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나를 며칠 더 살 수 있게 했듯이 다정한 마음이 몇 번이고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요 글귀가 그 작가님이 책 표지에 써주신 글귀네요. 네, 그렇죠. 작가님이 이 구절을 써줬다는 얘기는 이 구절을 담기 위해서 이 두꺼운 책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다정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네, 이 구절을 불러주셨고요. 네. 조지혜 선생님은? 저는 이게 이제 작가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그 다정한 마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얘기가 그거는 주고 그다음 부록같이 생각을 하자면 이제 거기에 다정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안부로 묻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적당한 오지랖을 해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그냥 손을 내밀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우재가 여러 경험을 했던 거를 혜미랑 나누잖아요. 약국에서 할머니와의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노숙자와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좀 우재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혜미의 대학 친구고 연인으로 나오는 서로 썸을 타기만 했던. 혜미가는 계속 쳐내고 우재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다가 다가오지 못하고 10몇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나중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약사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 우재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 상대를 기다려주고 상대의 마음 헤아려주고 그러면서도 그 손끝을 항상 놓지 않고 그 근처에서 맴돌잖아요.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우재가 그
노숙자와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그 노숙자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약국에서 이제 추운 날 약국에서 잠깐 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노숙자가 계속 약국에서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냄새가 나니까 이제 다음 날은 안 된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그 약국 앞에다가 새벽에 와서 똥을 싸고 가요. 그래서 우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런 다정한 마음을 건네는 데에는 그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하면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네, 네. 페이지 249페이지에 보면 아무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 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 문장이 저는 좀 다른 분과 나누고 싶은 문장이었어요. 저도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한 겨울에 그 약국 앞에서 추워가지고 계속 몸을 움직이고 있는 노숙자를 보면서 처음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안에 들어와서 쉬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그 노숙자가 풍기는 냄새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음날 또 노숙자가 찾아와서 이번에도 좀 들어가서 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번엔 안 돼요라고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노숙자가 며칠 동안 찾아오다가 어느 날 새벽에 똥을 싸놓고 그렇죠. 그래서 그 똥을 치우면서 이제 우자가 했던 이야기죠.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좋은 뜻으로 했던 다정함이 사람한테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끔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네. 좀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우리 중간에 노래 한 곡 좀 듣고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두 분 선생님한테 노래 한 곡씩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최욱희 선생님께서 아이유의 어른이라는 곡을 제가 주지혜 선생님이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나이 아저씨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OST였거든요. 그 드라마 자체가 그 상대한테 그 주인공들이 이런 상대한테 안부를 전하면서 끝나요. 드라마 자체가 좀 비슷해요. 이 소설과 결이 비슷해서 이 음악이 좀 어울리겠다 싶었어요. 맨 마지막 장면이 돌아가신 이성길 씨가 이제 톡백조로 너는 다정함에 이르렀느냐? 이거였나요? 평안함에 이르렀느냐? 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로 꼽기도 하는데 진짜 그러네요. 이 드라마가 풍기는 분위기야 이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다정한 마음들이 모이는 그런 거죠. 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어른.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 방인처럼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자, 이 책의 제목이 눈부신 안부예요. 어떤 점에서 눈부신 안부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뭐 다정한 안부, 따뜻한 안부면은 뭐 이해가 좀 확 가는데 안부인데 눈부시대 안부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작가님과 만나서 그 만남에서 작가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제목에 대한 질문들을 독자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작가님은 애초에 이 책의 제목이 이토록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쓰셨대요. 이토록 아름다움. 네. 근데 그 이토록 아름다움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눈부신 안부란 제목도 저는 정말 좋거든요. 네, 네. 그냥 다른 토를 달 게 없이 이 제목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서 그런 질문조차 저는 할 생각을 못했어요. 어떠세요, 조지혜님? 저도 비슷했어요. 그쵸? 처음에 네. 제목이 기억에 확실히 남아요. 한 번만 들어도. 맞아요. 그러니까 안부는 간념적인 거라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데 눈부시다 하니까 그 형용사 때문에 확 마음에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네. 작가님은 그거를 만든 단어라고 하시던데요. 누가 누구한테 이 책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안부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 주인공들이란 등장인물들이 계속 안부를 주고받는 편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안부를 계속 주고받는 게 나와요. 아, 네. 네, 그 안부들이 눈부셨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눈부신 안부라고 할 만한 안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근데 독서 있다에서 네. 그 나왔던 말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그 눈이 부시다는 것은 너무 부시면은 눈을 감게 된다고 하잖아요. 감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 안부를 건넬 때 눈을 감고 건네게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이 눈이 부시다고 하는 것은 안부를 건네주는 사람이 눈이 부셔서 안부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보낸 안부가 눈이 부셔서 받는 사람이 눈이 부신 거예요? 아하. 그 작가님은 아마도 그렇게 그때 작가와의 만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찬란한 너의 미래를 그 너의 미래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라고. 아, 네. 독자마다 그런 미래가 그런 찬란하게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뭐 자기의 말 한마디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니 그 사람의 미래가 너무 눈부셔 찬란해. 그래서 그 찬란함에 눈부신 상태에서 눈을 감고 안부를 보낸다. 그런 건가요? 합치셨는데요. 개념. 네, 뭐 각자 독자의 몫일 테니까. 네.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네. 제목을. 네. 네. 책장사는 제목이 반이에요. 실제로는. 맞아요. 네. 네, 책이 따라서 제일 유명한 게
그런 책이 있었죠. 누가 내 이 치즈를 먹었을까? 네. 네, 그것도 원래 그 전에는 다른 제목이었어요. 아주 건조한 제목. 뭐 선택의 뭐 운명인가 뭐 이런 식의 결정이었는데 그 책이 나왔을 때는 안 팔렸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거 하고 나서 책이 대박이 터졌잖아요. 책 장사는 제목이 반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런 제목을 짓는 것도 역량이죠. 그렇게 딱 끌릴 수 있는 제목을 짓는 것 자체가. 네. 자, 이 책의 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 첫 장에서도 그렇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렇고 야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제주에 있는 야자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제주에 가면 야자수를 보면서 이국적인 풍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원래 야자수가 제주도에 있는 야자수는 열매를 못 맺는다. 왜냐하면 강제로 이식된 나무다. 그래서 제주도를 이렇게 이국적인 분위기로 꾸미기 위해서 강제로 이식해다가 심겨 놓아서 열매는 맺지 못하는데 지금은 제주도의 일부처럼 이제 아주 자연스러워졌다. 그래서 멋있는 풍경도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이 야자수를 이 책에서는 파독 간호사로 비유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70년대에 광부들하고 간호사가 독일로 경제 때문에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뿌리를 내렸던 분들에 대한 어떤 비유 상징 같다고 저는 읽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읽으셨나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을 그걸로 얘기를 좀 해요. 그러면서 파독 간호사 얘기가 여기서는 좀 중요한 내용들로 굉장히 되거든요. 작가의 말에서도 이 파독 간호사를 별도로 공부를 해서 마치 파독 간호사에 대한 자료집을 보는 듯한 내용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이제 아주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파독 간호사 하면 모두가 그냥 한국의 어려운 경제 환경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서 돈 벌러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돈은 한국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로 파독 간호사를 집단화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네, 산업의 역군으로만.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파독 간호사는 그런 식의 한 가지 색깔로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요? 그 작가와의 만남에서 그 작가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파독 간호사로 갔던 여성분들이 되게 젊은 분들로 뭐 20대 초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꼭 돈을 벌 목적으로만 갔다기보다 자기가 자기 꿈이나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갔던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시대에 그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는 그 젊은 나이에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가서 내가 거기서 꿈을 또는 뭐 자기 미래를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가신 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가신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그 사진에도 그 시대에 그 여성분들이 짧은 미니스커트 막 알록달록 강렬한 색의 옷을 입고 계시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 현 시대의 그 여성분들에 대한 그 성향이나 뭐 이런 게 꼭 그 한 가지만일 수는 없고 되게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조지 스님도 네. 저도 그 작가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 중심 소재가 파독 간호사였지만 파독 간호사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업의 역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젊은 여성들이 자아를 찾기 위해서 독일로 갔다 이러면서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오지 않고 거기 남아서 새 삶을 찾았다. 이걸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이 책에서도 여러 명의 이제 이모들, 여기 혜미라고 하는 여주 주인공이 이모들이라고 부르죠. 그 이모들이라고 부르는 파독 간호사 이모들의 성향이 다 뚜렷하게 드러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주려고 했던 옛 애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이모는 뭐 집안의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는 사랑을 찾아서 갔던 이모였고, 네. 그다음에 집안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장적인 이 갑갑한 한국이 싫어서 자유연애를 꿈꾸면서 가가지고 다른 간호사들은 집에다가 돈을 보내는데 집이 부자니까 돈은 다 안 보내고 받는 월급 족족 옷 사는데 차 사는데 쓰고 여행 다녔던 이모도 나오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미의 이모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 때문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혼자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간호사였는데 시험 쳐가지고 의사까지 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그 언니가 보내주는, 누나가 보내주는 이것 때문에 대학까지 다녔던, 또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으로 등장도 하고,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 민족의 해외 이주사를 따져보면 이제 일제시대 때 간도나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넘어갔던 한인 사회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해외로 돈 벌러 갔다라고 하는 산업 여군으로 계속 광고를 했던 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우리 있었던 영화 있었죠. 국제시장에. 맞아요. 맞아요. 그 영화에 광부들 나오는, 그리고 주인공이 또 파독간호사였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일괄의 하나의 색채로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단체를 집단화해서 본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 당시 70년 하면 지금부터 벌써 60년 전, 5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네, 그 선배들은 자기의 자아를 찾아서 이렇게 도전을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자아를 찾아서 열심히 책을 읽으시는 건가요? 저는 위로를 받으려고 읽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저도 책을 읽기만 했는데 쓰는 쪽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소설 짓기. 소설 짓기. 네. 이야. 조만간 책이 한 권 나오겠군요. 그거는. 네. 예, 저도 책이 이제 한 10월 31일이면 제 책이 좀 나오는데, 31일입니다. 10월 31일. 장르가 소설인가요? 소설은 아니고요. 약간 좀 문학, 뭐 안내서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류로 지금 분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날짜는 10월 31일인데 중요한 건 연도가 아직 안 정해졌다라는 게 문제죠.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하여튼 연도는 안 정해졌다. 네. 네. 자, 이 책에 또 다른 어떤 굽이굽이 좀 짚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토리라인을 좀 따라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한번 꽂아주시고 싶으세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편견에 대한 것도 작가가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의 말을 할 때도 이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저기 그 작가의 만남에서. 간호사를 네. 얘기하면서. 근데 저희는 이제 독서 있다 할 때 그 엄마가, 혜미 엄마가 게으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색으로 칠해버린다는 표현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그 애정을 갖는 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속한 단체의 비슷한 모습으로 칠해버린다는 거죠. 그 같은, 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목적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걸 다 같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선자 이모의 첫사랑도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고등학교 남학생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내용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아들들, 그 자녀들은 우리 엄마의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제 분명히 엄마는 여자였으니까 첫사랑이 남자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엄마가 썼던 일기장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이 사람은 문학도였을 것이다. 네. 남자 문학도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그 이름도 막 추측을 하죠. 네. 이니셜이 KH니까. 네. KH인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수학적인 힌트를 가지고 수학적인 이름을 가진 KH가 이니셜이 뭘까를 찾아서 수학의 이미지에서는 근호가 아닐까. 처음은 기호로 기호가 기호로 아니었을까. 의심을 해요. 네. 그러다가 어쨌든 나중에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독일이니까 동문과 아니면 영문과 그 동창회 면부들 몇 대학에 동창회 찾아보는데 그런 이름은 없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호가 아니라 근호였다. 네. 그래서 근호를 드디어 만나가지고 딱 전화 연락을 했는데 그게 이거 스폰데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다 얘기해도 되나요? 아, 이거 모르겠네. 안 읽으신 분들은 위에서. 근데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유명한 편견에 책이니까. 대해서 경고를 보내시는 거니까 작가님이. 자, 그래서 혹시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는 걸로. 예, 근데 막상 알고 봤더니 근호라고 하는 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끝부분에 어떤 동성애적인 코드가 좀 또 나와요. 네. 또 아주 진짜 이 책의 반전적인 부분이죠.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있는데 이 근호라고 하는 분은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선자이모라고 하는 주인공 축구 가는 분은 중학교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오면서 둘이 이제 간호사로 오면서 네가 독일에서 대학 끝나고 나서 이제 유학을 오면 여기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이제 뭐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상 이 근호라고 하는 분은 독일에 오지 못하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었던 선자 이모는 한국에 있는 이 근호라고 했던 사랑했던 이 사람이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도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속에 대한 그리움들을 쌓여서 나갔다는 네, 평생 장면이죠. 그리워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편견이 아니었겠느냐. 우리는 사랑이란 당연히 이성 간의 사랑만 전제를 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 따스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책이었다라는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 혹시 토론하실 때 이런 동성애적인 부분이 토론 책을 독서에 있다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다뤄졌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살짝 넘어갔나요? 크게는 다뤄지지 않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이 결말 정말 좋다. 이렇게 어떻게 결말이 갔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편지가 혜미가 거짓말로 전해줬던 편지로 인해서 이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첫사랑의 편지가 대서양을 건너서 건너 결국에는 그 첫사랑에게 전해 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가슴 벅차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대가 동성이 아니고 이성이었을 때 이게 꼭 사랑을 한 가지로만 정의하는 것보다 이 결말 너무 좋다. 저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희 모임에서도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동성애에 대한 좀 거부감 있으신 네, 분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왜 꼭 굳이 동성애로 결말을 지어야 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여자분들은 좀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여고를 나온 사람들은 공감을 할 건데 맞아요. 예, 여자들 사이에서는 좀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보이시한 여성들에 맞아요. 대한 네, 옛날에 가수도 있었잖아요. 담다디 부른 이상은. 이상은.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막 한가득씩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징그럽다고 몸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곱상하고 예쁜 남자에게 그런 인기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남자들은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자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사회가 어제였나요? 지금 녹음하는 날이 지금 저희는 지금 10월 29일이죠, 오늘이요? 28일이죠? 네, 오늘 10월 28일이고 이 방송은 이제 이틀 있다 나가게 될 예정인데 어제는 이제 그런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성차별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마침 또 광화문에 가서 광화문에, 봤어요. 네. 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사회,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좀 금기시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직 사회는 좀 있고요. 저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아까 한 가지 색깔로 본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산에만 해도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 네. 다양한 배경 속에서 오시거든요. 네. 일하러 오신 분도 있고 진짜 무국적자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아이들도 여기 와가지고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태어나서 온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색깔과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다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색깔로 묶어버리고 인식을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문제겠죠. 장애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감수성들 하나하나의 서사를 부여하고 그 서사를 깊이 있게 천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감수성을 키워가는 것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어봅니다. 맞아요.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나 이 부분, 이 문장이 나 꼭 소개해줘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시다면 소개를 아쉽지만 한번 해보시고. 네,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네. 여기 304페이지 네. 여기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 빼먹었어요. 네, 이 네. 부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희망을 보지. 그리고 희망이 있는 자리엔 뜻밖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니? 그래서 나는 유리병에 담아 대서양에 띄우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내게 보낸다. 나를 위해 너의 편지를 전해준 아이들의 마음이 나를 며칠 더 살 수 있게 했듯이 다정한 마음이 몇 번이고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는 말이 저는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다정함 이거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정함은 작은,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 다정한 마음이 결국에는 구원이 되고 기적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이렇게 같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너무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네요. 예. 조지 선생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오키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그 다정한 마음은 상냥함과는 다르다. 이게 상냥함은 예쁘게 말하고 한번 뭐 잠깐 약국에 들어오시겠어요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다정함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진심이 있어야 맞아요. 되고, 예. 그래서 어느 자기의 그런 그 잠깐의 그거를 잠깐을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네. 다정함하고 상냥함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상냥함이나 다정함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냥함은 잠깐 할 수 있는 마음이고 다정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을 사람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걱정하고 네.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정함과 상냥함의 차이. 네.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손을 내밀다가 그냥 거두는 그런 경우들은 차라리 내밀지 않은 게 낫다. 이게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감이 갔고 작가님께서도 그 소설을 읽는 거는 그런 공감을 얻으려고 읽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소설을 읽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타자를 공감하고 이해하기에는 딱 좋다고. 네, 타인을 맞아요. 경험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 걸 좀 깊이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네, 소설의 유용성, 소설의 어떤 기능까지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원래 햄이라고 하는 이 친구 어려서 언니를 잃고 초등학생 시절 나이에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갔다가 2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서 쭉 접하는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남들의 인생에 개입했다가 상처를 받고 사람들하고 벽을 쌓고 가까이 마음을 주지 않았던 이 햄이가 끊임없이 자기를 기다려줬던 다정함으로 기다려줬던 우재라고 하는 남자친구. 그래서 항상 우재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찾아왔지만 이 소설의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 햄이가 거꾸로 제주도로 찾아가는 장면으로 끝나죠.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도 벗어 던지게 되는 게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찾고 다정함을 건넸을 때 그것도 탈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눈부신 안부, 우리가 보내는 안부는 누군가의 눈을 부시게도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반사되어서 또 내 눈도 부시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그런 눈부신 안부를 비춰주고 보내주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이 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역시 우리 선생님들 독서 토론 모임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주 막힘없이 순서들을 잘 메꿔주셨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눈부신 안부를 읽어보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방송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우리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이번엔 최욱기 선생님이 골라주신 노래를 가지고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골라주신 노래는 우호가 부른 민들레였습니다. 노래 들려드리면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마음에 심어질까. 무심코 내딛는 걸음에 아파